또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해 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식 중에서 면역하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신진대사에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홍삼 속에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고지혈증이 있고, 특히 이제 홍삼도 보면 혈행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염증,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암 환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우리 그 홍삼 속에 있는 진세노이드 성분이, 성분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면은 RB1이라는 게 있고, 성분 중에 홍삼 성분에 그 다음에 RG1이 있고, RG3가 있고, RH2가 있고, 컴파운드 K 이런 성분들이 우리 홍삼 제품에 들어있는 그 면역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단순하게 면역만 올리는 개념으로는 이제 RG1이라든지 RG3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하고, 항암 작용을 갖는 경우는 대개 이제 컴파운드 K나 그다음에 RH2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대개 발효를 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인삼 가지고는 잘 되질 않고, 그리고 홍삼 가지고도 잘 되질 않아요. 홍삼을 발효를 해야만이 우리가 특히 이제 RG3에서 RH2, 컴파운드 K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홍삼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피로를 푸는 데 쓰는 거, 아니면 항산화 작용을 쓰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암 환자한테 있어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홍삼도 발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삼은 우리가 바로 땅에서 재배해 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삼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홍삼이라고 한 것은 이 인삼을 찐 거죠. 쪄서 말리면 이제 홍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발효 홍삼은 홍삼을 발효한 거고, 그런 것에 따른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홍삼이다. 그러면 홍삼을 갖다가 뭐 액기스로 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분말을 내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인삼에서 홍삼이냐, 홍삼에서 발효 홍삼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형에 따른 이런 어떻게 만드느냐, 가공하는, 그러니까 발효나 이게 아닌 제형만 바꾸는 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홍삼은 되게 보면은 우리가 체질을 많이 보고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발효 홍삼이 아닌 일반 홍삼을 쓸 때는 되게 이게 소양인이나 열이 많은 사람들, 태양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홍삼이 열을 내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먹고 나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소음인이나 태음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하면 소양이 소음일이 나오는데 한의사는 아닙니다. 양방의사인데, 그 홍삼에 일반적으로 볼 때 열이 많은 사람들이 홍삼은 조금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의외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만은 태음인들도 별로 그렇게 홍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크게 구분하면은 항상 우리 몸이 찬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몸이 뭐 열기가 많아가지고 막 추운 데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홍삼은 우리가 홍삼을 먹어가지고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제가 이제 한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체질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 프라보텔라 오리스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미생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홍삼을 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이 발효에 의해서 RG3라든지 RH2라든지 컴파운드 K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균이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삼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상당한 효과가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홍삼을 먹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발효 홍삼으로 먹으면 발효 홍삼은 바로 외부에서 이런 균들을 가지고 미리 발효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아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컴파운드, 특히 컴파운드 K가 한때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암 작용, 면역을 높이는 작용으로 해서 제품화 해갖고 나온 경우가 있었고, 또 RH2를 우리가 상품화로 하려 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RH2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유전자를 조절하고 하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RH2는 제품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RG3에서 RH2라는 과정을 거쳐서 컴파운드 K로 넘어가. 그래서 RG3에서 글루코스 당이 하나 떨어지면 이게 RH2가 되고, 여기서 또 당이 하나 떨어지면 컴파운드 K로 가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RH2는 중간 과정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RG3로 넘어가고, 또 아니면은 조금만 오버가 되면은 컴파운드 K로 넘어가 버려서, 그래서 RH2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삼에서는 RG3 효과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장 안에 있는 그런 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먹어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홍삼 자체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게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고혈압 있다가 갑자기 저혈압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뇨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갑자기 저혈당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럴 때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홍삼이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항혈전제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홍삼은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면역을 높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이식을 한 사람들,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홍삼은 우리가 홍삼뿐이 아니고 우리 환자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수용성 재질을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라든지 어떤 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빈속에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은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용성은 또 달라요. 지용성은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먹는 게 훨씬 흡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진세노이드 이런 성분들은 되게 수용성이거든요. 다당체들이에요. 다당체는 수용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는 게 오히려 식후에 먹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포닌이 맛이 써요. 쓴맛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노두라고 하죠. 그 홍삼 맨 끝에 우리 줄기 달려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쓰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쓴 이유가 사포닌이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쓴맛이 강할수록 좀 더 면역 기능이라든지 효과가 더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식자재 중에서는 저는 우리가 타임지에서 선정한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가장 강력한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우리 톡 쏘는 마늘의 그 향이 있잖아요. 저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면역도 올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항혈전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도 있고, 모든 작용을 이렇게 고루 다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은 마늘이에요. 그 알리신이 중요한데, 우리가 마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익혀버리거나 굽거나 하면은 우리 톡 쏘는 맛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는 알리신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알리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마늘 안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린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공기에 노출되거나 비다고 노출되거나 외부에서 물 같은 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 알리나제라는 마늘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알린과 알리나제가 합쳐지면은 여기서 알린이 알리나제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알리신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게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는 마늘을 먹어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들이 다 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마늘은 통마늘,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줘야 돼요. 뭐 으깨거나 어떻게 보면 이걸 모르고 아마 사람들이 고기 같은 거 먹었을 거예요. 고기 먹을 때 우리 편마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마늘이 잘 안 나오고 편마늘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통마늘로 나오면 알리신을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고기 구우면서 마늘도 익혀서 먹어버리잖아요. 안 만들어져요. 근데 편마늘 하는 순간 알리신이 만들어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장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리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마늘을 으깨서 가장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게 편마늘이나 통마늘이나 으깬마늘 중에서 본다면 그 으깬마늘일 거고,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익힌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마늘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위장계통이 안 좋은 사람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 알리신이 상당히 자극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마늘 먹고 저녁에 잠을 잘 경우에는 식도로 역류돼서 아주 심한 통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늘이 마늘을 많이 먹었을 경우는 소화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가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마늘 속에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냐면 출혈성이 있는 사람, 마늘이 항혈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술할 때나 이럴 때 마늘을 한 일주일 전부터 먹지 말라 하거든요. 이제 수술하면 출혈할까 봐서 그렇고. 그러니까 항혈전용, 예를 들어가지고 항암을 하는데 혈소판이 많이 떨어지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마늘이 혈압이나 혈당을 떨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보면은 우리 혈압약 먹잖아요. 혈압약 그리고 당뇨약 먹는데 만약에 마늘을 너무 많이 먹었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이 마늘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마늘을 먹는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 우리 이제 마늘종은 우리가 마늘 그 꽃대 중에서도 속대를 우리가 잘라가지고 만든 게 이제 마늘종이잖아요. 근데 마늘종에도 알리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늘뿐이 아니고 마늘종에도 그런데 또 마늘종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티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리신은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알리티아민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인 이 알리티아민은 우리가 특히 이제 B1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B1이 우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런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 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못 먹는 분한테는 마늘종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식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은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마늘 속에 셀레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마늘에도. 그러면 셀레늄 같은 경우가 이런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을 빼는 역할을 해요. 수은이 실제적으로 몸에 들어있으면 단 한 가지 어떤 음식을 가지고 무조건 다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브로콜리라든지 또 브라질너트라든지 그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이 안에 들어있는 셀레늄이 수은 같은 것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치환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마늘도 약간 중금속을 빼는데 도움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늘하고 꿀은 마늘이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먹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마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꿀은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포도당 에너지 대사하는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 과당도 들어가요. 그래서 꿀을 많이 먹게 되면 암에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마늘도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지금 식자재잖아요. 근데다가 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열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체질로 보면은 뭐 소양인이라든지 태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이게 꿀에다가 절여서 먹는 경우는 우리 아마 이제 소음인들, 좀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중에서 마늘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이제 안 좋은 방법들은 기름하고 같이 해서, 근데 그냥 기름하고 해서 우리 고기 구워 먹으면 마늘 기름에다가 같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제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보툴리눔 식중독,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마늘이 환자들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마늘을 먹는데 익힌 마늘을 먹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으로 먹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폴리페놀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항산화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힌 마늘을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암이나 면역작용이나 알리신 효과를 많이 봐야 될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게 낫거든요.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 환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폴리페놀이나 항산화가 필요한데 생으로 먹는다? 이것보다는 익힌 게 낫고. 그리고 내가 항암,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흑마늘이 좋죠. 왜냐하면 마늘을 발효시킨 게 흑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저게 까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마늘인데, 발효 마늘의 일반 마늘하고 차이점이 보면은 그 알리신이 만들어 있잖아요. 이 알리신이 이보다 더 강한 알리신 작용이 그 S알릴시스틴이라는 성분이 이게 발효를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아주 강력한, 알리신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발효를 시키면은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계통,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도 훨씬 높아져요. 이게 흑마늘을 발효시키면은 사포닌 성분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식이섬유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흑마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늘을 많이 먹으면은 소화장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막 많이 먹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먹는 게 좋은데, 되게 마늘을 먹으면 소화장애 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우리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복통이 나거나 아니면은 가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먹는 게 좋은데, 하루에 대개 20에서 한 30mg 정도가 좋다고 그래요. 쪽 마늘 개수로 따지면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내가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암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암 환자한테도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음식 쪽이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하나를 추리라면 꼭 비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는 어떻게 보면 음식, 마늘도 있고 뭐 브로콜리도 있고 뭐 좋은 뭐 생강도 있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비트 속에는 종합적인 암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에 보면은 미네랄이, 저는 제 1번을 미네랄을 보거든요. 비트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다양한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칼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미네랄, 특히 칼륨 같은 게 많은 저는 음식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 속에는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비트가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질산염이 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산화질소, NO를 만들어요.
그래서 에노는 우리가 비트가 어떤 혈행성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어떤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 효과가 있거든요. 확장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이 에노는 고농도가 됐을 경우에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는 비트를 1번으로 꼽습니다. 비트는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되게 생으로 먹으면은 산화질소라든지 수용성 성분들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암에 관한 변이된 유전자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에노라든지 수용성 물질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베타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생으로 먹는 게 좋죠. 익혀서 먹게 되면 이런 수용성 성분들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파괴돼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비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에서는 옥살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칼슘이 많은 이런 음식들하고 만났을 때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치즈라든지 시금치, 칼슘이 많은 이런 음식들하고 만났을 때는 옥살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익혀버리면은 옥살산이 파괴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비트 속에 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그냥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즙을 내서 또 아니면 우리 보통 잘 알려진 ABC 주스 보면은 이 B가 비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익혀서 먹어도 또 나름대로의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도 산화질소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 떨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당도 떨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올 수 있는 저혈당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 속에는 그 미네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칼륨이 특히 많아요. 칼륨이 많은데 특히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안 되는 사람들, 고칼륨 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경우에는 칼륨이 더 높아지니까 이걸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옥살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 또 비트를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비트를 먹을 때는 좀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부분. 비트 물을 만드는 것은 비트를 우리가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믹서기에다가 가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ABC 주스 할 때 이제 그렇죠. AB 주스라는 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비트하고 당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당근이 이제 캐롯. 그래서 ABC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데 저는 이제 좀 응용을 해요. 응용을 해서 가끔가다 바나나도 넣기도 하고 또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씩 변형을 해서 똑같은 것만 먹으면은 그렇더라고요. 좀 질리는 맛도 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과 같은 것도 양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를 갈아서 그 다음에 찌꺼기는 걸러내고 이렇게 먹는데 비트 물을 먹는 것보다는 저는 비트 속에 있는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ABC 주스를 먹거나 아니면 그냥 생으로 썰어서 그냥 우리 과일 먹듯이 먹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비트 물 있잖아요. 비트 물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비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스 이것보다는 아예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저는 항상 물을 마실 때 단순하게 물보다는 여기에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물에다가 물을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물 마시듯이 먹는 것은 아주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또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해 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다가 암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몸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암을 치료를 해주기도 하니까 음식이 엄청 중요하겠죠. 특히 우리 먹는 음식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장하고 관련이 돼서 또 장은 우리 면역이라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좋은 물질들 잘못하면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하고 음식하고 우리 몸하고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 장, 우리 몸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거고 소홀히 하면은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드는 꼴이 되겠죠. 사실은 보면 먹는 게 더 중요하겠죠. 먹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들어와서 유해를 할 거고 좋은 음식은 들어와서 유익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들이 우리가 피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다 피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요즘에 워낙 음식 문화가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밖에 나가서 우리 사 먹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외식 문화가 오히려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죠. 어느 것도 피해가지고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 특히 이제 외식하면 조미료 같은 것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도 피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찾아서 먹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음식을 잘 골라서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사실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음식들 중에서 항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면역도 높이고 이런 음식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마늘이나 그 다음에 홍삼이나 비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